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분석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항상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하고 마무리 지어 볼 거고요. 아직까지 배트맨 기준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삼성부터 시작해서 쭉쭉 들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아마도 KT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KT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사실 19승 팀과 12승 팀 간의 약간 밸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늘 KT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오늘 아마 니콜슨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니콜슨이 복귀할 예정이고 이번 시즌 외곽에서의 공격 지표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경기당 28.13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7.42%의 메이드 확률, 시도 2위, 성공률 1위. 최근 5경기에서도 외곽에 대한 지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 이거 사실 삼성이 홈과 원정에서의 3점 기복이 있는 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KT라는 팀 자체가 지금 뎁스가 좀 얇아져 있죠. 뭐 카굴랑안이라든지 하용기가 시즌 아웃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뭐 한유현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이런 공수에서의 코어들이 또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실점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게다가 이번 시즌 이 KT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 억제라든지 아니면은 3점 허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KT는 3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33.7%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7위거든요. 그러니까 3점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삼성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소한 뭐 80득점 이상으로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KT가 화력으로 삼성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 KT의 문제가 뭐냐면은 팀 뎁스가 얇아지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데릭 윌리엄스에 대한 경기력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 게다가 실책이 너무 많아요. 김선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리스크, 공격에서도 이런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아이자이 힉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에 실책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경기 베이스는 화력전 기반, 야투 기반 화력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삼성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외곽 기반으로 역배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이거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삼성이 역배를 받는다면 플랜 또는 역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블캡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이랑 KB스타즈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은행, KB스타즈.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한 게임 차이 1위, 2위 맞대결인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제 KB 입장에서는 승률이 동률까지 조금 찍어줄 수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자, KB가 최근에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죠. 몇 연승이죠? 6연승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박지수가 점점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제 출전 시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 허영과 가져가는 투맨 게임 효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시즌 평균보다 점점 더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고 박스아웃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공격 코트에서도 세컨 찬스를 잡아주고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슛감도 괜찮습니다. 일단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적립하고 있고요. 3점 라인 야투가 33.59, 2점 라인 야투가 51.85, 자유투 라인에서마저도 79.22까지 슛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허영과 박지수가 투맨게임 옵션을 가져가겠지만 뭐 강희슬이라든지 사라라든지 나윤정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송윤아라든지 뭐 양지수라든지 이채은이라든지 득점에 대한 볼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하나은행이거든요. 일단 토요일날 썸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연장까지 갔어요. 연장까지 갔고 진한이 42분 20초, 박소희가 42분 20초, 이이지마가 42분 42초. 핵심 코어들의 출전 시간이 전혀 관리가 안 됐고요. 휴식 기간도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정도 되게 타이트한 데다가 백코트 자원들의 슛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점점 제어가 되고 있고 외곽에서의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 그렇다면 이제 진안을 조금 활용해주는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 게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박지수가 버티는 KB의 골밑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템포 자체는 되게 빠를 거고요. 양팀 다 템포 푸시로 가져갈 거고 더 나은 화력으로 덮어줄 수 있는 팀은 KB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KB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KB스타즈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배구 보죠, 배구. 배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손해보험이랑 현대캐피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KB 손보랑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볼 텐데, 손보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웃사이드 히터를 변경했어요. 그 아시아 쿼터를 변경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야쿠브를 아미스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보가 최근에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복, 임성진이라는 삼각편대가 있지만 비에나는 사실 계속해서 꾸준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경복이가 사실 이번 시즌 스탯 자체가 저점이고 임성진은 조금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이런 공격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시즌 평균보다도 좀 떨어져 있는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 중에 그날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선수를 아밋이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손보가 또 긍정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서브가 조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브가 살아나고 있고 홈발이 조금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뭐 경기력에 대한 반등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스크가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홈에서는 총 13번의 경기에서 10승 3패, 76.9% 승률, 원정에서는 13경기 나와서 6승 7패, 46.2%까지 승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뭐 범실량은 증가가 되고 있고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우카 원정에 갔을 때도 3대0 셧아웃을 당하고 온 시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손보가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를 받는다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경기 자체는 조금 다득점 게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KB 손해보험 뭐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 경기 볼게요. 현대건설이랑 흥국생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건, 흥국. 자, 일단 이 매치업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기는 해요. 리그 2위, 리그 3위 매치업이고요. 오늘 현건이 뭐 셧아웃이라든지 3대1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승점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자,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 페퍼 원정을 떠났을 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는 했었습니다. 카리가 17득점을 가져갔지만 성공률이 28.3%, 범실만 8개가 나왔었고요. 자스티스 같은 경우에도 12득점을 가져갔지만 29.03%, 그 다음에 이제 정지훈이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을 이 이예림으로 조금 메꿔주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예림도 지난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세트 끝나고 아예 빠졌거든요, 게임에서. 그래서 지금 삼각편대에 대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범실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조금 많이 거슬리죠. 게다가 이제 칼이라든지 아니면 양효진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100%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한국생명인데 직전 이제 홈에서 기업을 만나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왔어요. 일단 뭐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뭐 이다현이라든지 피치가 없었지만 김수지라든지 브로콜라인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최은지라든지 김다은이라든지 리시브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었고 화력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 뭐 레베카, 최은지, 김다은이 역할이 잘 안 됐었죠, 사실. 그래서 오늘 뭐 피치의 복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흥국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가 그렇게 잘 맞춰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라든지 범실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명확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라든지 피치의 복귀 여부라는 좀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만은 않다.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최근에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휴방할 때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유튜브 먼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